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조정안 초안이 나왔습니다. 피해 사실이 보고된 지 11년 만입니다. 김태종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배상조정위원회 대표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대표님은 평론가님이 워낙 출연 자주 하시지만 저희 프로그램 처음 나오셨으니까 예,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좀 해주시고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 김태종입니다. 우리 피해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1차 조정안이 나온 걸 보고 많이들 실망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네. 자, 직접 유족이시기도 한 거죠? 아내분이 예, 피해자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12년 1개월 투병 생활하다가 20년 8월 10일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네. 자, 차차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자, 평론가님 일단 가습기 네. 살균제 피해 이 사건 전반적으로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11년이라는 시간을 짧은 시간에 정리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일단 아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2011년 4월 서울 아산병원에 산모들이 자꾸 폐손상으로 입원을 하는 겁니다. 병원 쪽에서도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8월에, 그러니까 4개월 뒤에 질병관리본부에서 폐손상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로 추정된다 이런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게 되고요. 11월에 돼서야 보건복지부가 이 가습기 살균제 판매 유통을 금지하는 이런 조치를 내립니다. 그리고 2012년 1월, 그러니까 이듬해죠. 유가족이 처음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요. 2월에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가 폐손상 원인이다라고 최종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7월에 공정위원회가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판매한 업체를 상대로 해서 검찰은 2016년, 그러니까 처음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터진 지 4년 뒤에서야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늦은 거였죠. 네. 정부 차원의 피해 조사도 굉장히 부실했는데요. 2013년 7월 질병관리본부에 폐손상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랬었죠. 네. 그래서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서 처음으로 공식 사과를 하고요.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서 2018년 3월이 돼서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다시 조사가 됩니다. 네. 7년이 지나서야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구제조정위가 출범한 거는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자, 피해 조정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이게 작년 10월에 발족한 기구인데요. 이 법정 기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합의를 통해서 출범한 사적 협의 기구라고 성격을 규정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진상조사하고 피해 조사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상에 관한 부분은 이건 기업과 피해자 간이 합의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사참위에서 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별도의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왔고 피해자 단체 12곳하고 기업 9곳이 그럼 조정에 합의하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환경부 장관이 위원장을 추천하도록 돼 있어서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이 위원장이 됐고요. 5명의 위원들이 그동안에 활동을 해와서 지금 이제 초안을 제출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조정 대상 그래픽 만들어 놓은 걸 좀 올려주시겠어요? 대상자 전체는 7,000명이 조금 넘고요. 그 중에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5,000명이 좀 넘습니다. 일부만 지금 판정받은 상태. 피해 등급을 받은 분들은 870명. 나머지는 판정을 받은 숨진 분들도 800분 가까이가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자, 조정위원회 발족 5개월여 만에 일단 첫 조정안이 나왔는데 조정안 내용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정안 내용을 보고 저희는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생존자들을 6단계로 나눴거든요. 네. 거기서 연령대로 쪼개서 또 7단계가 나눠집니다. 그런데 중증 환자들을 보면은 그 미래 요양급여 이게 병원비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1,500서부터 7,500만 원까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500을 기본으로 주고요. 중증 환자들을 1년에 병원비를 100만 원씩 친 겁니다. 1년에 100만 원이요? 예. 이게 우리 그 평균 수명 83세까지 보장한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저질환을 갖고 있으면
병원 출입도 자주 하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죠.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지금 1,500만 원 정도는 아마 70세 이상을 적용시킬 것 같거든요. 1,500만 원 가지고 병원비가 될까요? 83세까지? 이건 너무 엉터리고요. 그래서 이 병원비만큼은 살아 있는 동안은 그 부족함이 없도록 병원비만큼은 지원해야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이제 액수만 들어서는 사실 잘 와닿지는 않는데 예. 실제로 대표님 그 부인께서 투병을 하실 때 예, 예. 그때 어느 정도나 비용이 좀 들었었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한번 입원하면 최하 한 130서부터 많게는 1,800까지 들어갔습니다. 입원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데요? 입원 기간은 기간 날짜로는 따질 수가 없고요. 총 21번 입원에 그 중에서 중환자실 16번 들어갔다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근데 그때 들었던 비용만 생각해도 이 안은 터무니없다 예, 이렇게 보시면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이 안은 진짜 다시 조정위에서 다시 산출해야 될 거고요. 또 사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자가 1억 5천서부터 4억까지 책정이 돼 있는데요. 사망자가 지금 사망자들은 특별 유족 위로금이라 해가지고 지금 1억을 받은 게 있습니다. 사망자들한테는 1억을 지금 지급된 게 있는데 그걸 빼고 준다는 거거든요. 그럼 1억 5천이면 1억을 빼면 5천만 원. 이게 배보상의 위자료도 아니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원 최하가 아니라는데 1억 5천인데 예. 이미 지급된 1억을 빼면 예, 최하는 5천만 원. 5천만 원만 받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죠. 지금 2016년 대법원에서 불법 회기 유형별 위자료를 산출된 게 있거든요. 여기서 뭐 교통사고, 대형 재난사고, 영리적 불법 행위 해서 저희는 이 영리적 불법 행위에 대한데 기본이 3억이고 추가로 6억까지 더 산정할 수 있어서 총 9억까지 받을 수 있는 네. 금액이에요. 이건 위자료만입니다. 호평업 측에서 일식수익이나 뭐 이거 다 빼고 위자료만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지금 기업에서 원하는 것들이 제가 항상 만날 때도 얘기했지만 한꺼번에 해결하고 싶다. 기업은 이거거든요. 나눠서도 아니고 한 번에 다 모든 피해자를 한 번에 해결하고 싶다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그런데 사망자 1억 5천이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상향 시켜달라. 조정위에 이렇게 이미 안은- 요구를 하셨군요. 예, 안은 냈습니다. 네. 조정위는 그럼 추가로 더 논의를 하게 되는 겁니까? 예, 지금 논의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래는 2월 28일까지 3+2라 해가지고 3개월 동안은 피해자들 의견을 수렴해서 나머지 2개월은 그 기업하고 피해자들하고 조정위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최종안을 만들어낸다. 2월 28일까지 그렇게 하기로 돼 있는데요. 네. 지금 이미 28일 날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3월이니까요.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요구한 것들, 피해자 단체들에서 또 요구한 것들을 이제 합쳐서 이제 기업하고 조정을 해서 발표하리라고 봅니다. 최종안이 언제쯤 나올 거다 이건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까? 제가 생각할 땐 대선 전은 나오지 않겠냐는 대선 생각을 전. 합니다.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예, 네, 예. 빠르면 이번 주 후반에도 나올 수도 예. 있겠다 이런 전망이군요. 자, 일단 이 조정위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적 조정기구란 말이죠. 네, 기업과 그렇습니다. 피해자들이 네. 모여서 협의하는. 정부의 책임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부가 책임질 부분이 사실 지금 없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으로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생산하기 시작한 게 1994년이잖아요. 주식회사 유공에서 생산을 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SK로 인수가 됐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980만 통 정도의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가 됐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기업들은 안전성 테스트도 전혀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대학에 의뢰를 해서 대학 교수가 그 안전성 결과를 조작하는 이런 일도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는 흡입 독성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무해하다 이렇게 고시까지 했어요. 근데 책임을 질 사람이 지금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로부터 94년으로부터 따지면 30년 가까이 되고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발생한 지도 어느덧 11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특조위에서도 밝히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법적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 예. 그래서 이제 그 지원금이라는 형태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기구를 통해서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만나서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재판도 지금 하세월입니다. 작년 1월에
그 판매를 했던 기업 업체 관계자 13명에 대해서 1심 판결이 나왔는데 그것도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게 유해하다는 게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논리를 이제 재판부가 된 것인데요. 지금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만약에 대법원까지 간다 그러면 몇 년 뒤에 최종심이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에서 지난달에 이런 발표가 있었네요.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관계 공무원 특정하기 힘들고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이 어렵다. 그래서 법적 고발이 아니라 사회적 고발을 통해서 사회적 책임을 묻겠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참 한심한 생각이 들고요. 또 이 국가에서도 엄연히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제품을 유통시킨 거, 또 유통시키기 전에는 그 실험을 통해서 유해한가를 규명을 해야 되는 게 국가의 책임인데 네. 지금 국가의 책임은 전혀 거론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기업 쪽에만 이제 책임을 묻고 있는 건데 기업에서도 자기네들이 이 많은 피해자들, 특히 사망자만 1,700명이 넘습니다. 네. 1,700명이라면 우리나라 6.25 전쟁 이후에 단일 사건에서 1,700명 사망자가 나온 사건이 없습니다. 참사죠, 정말 그래서. 예. 이런 참사를 기업들은, 총수들은 싹 빠지고 그냥 기업 경영진한테만 맡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이건 기업 총수들이 나서야 될 거다. 이게 전부 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다 관련돼 있습니다. 요즘 기업 총수들이 ESG 경영이라고 많이 얘기들을 하시는데 네. 제가 봐서는 참 헛웃음만 나옵니다. 네. 이런 중대 참사를 발생을 시켜놓은 기업들이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 한마디 없다가 요즘 이제 자꾸 코너로 몰리니까 겨우 나와서 이렇게 뭐 조정안을 만들어내고 이런데 피해자들이 봤을 때는 참 현재 그 경영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네. 사안들이니까 기업 총수들이 직접 나서라. 알겠습니다. 대표님 예측으로는 빠르면 이번 주 안에도 조정안이 다시 나올 수 있겠다고 하니까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종 대표, 김성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4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